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5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 받으십시오. 솔직히 고고TV에 힘 안 납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보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나 올렸는데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참모진은 없고 지금부터 참모진을 구성해서 국힘과 대치관계를 들어간다 하는 게 일단은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은 윤석열과 국힘의 관계, 그리고 이준석 현상과 윤석열 현상,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1부, 2부, 3부로 나눠 찍을 것 같아요. 1부나 또는 2부로. 첫 번째는 고성국을 얼마 전부터 내가 돈벌레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말입니다. 고성국이가 이준석 주기에 지금 선두했었어요. 봉규계는 내가 너무 떨박해가지고 언급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이를 죽이고 이준석이를 쫓아내려고 고성국은 지금 나이 드신 늙은이라 그럽니다. 앞으로는 생체적인 나이로 늙은이 젊은이를 제가 나누지 않습니다. 늙었더라도 정신이 20대, 30대, 40대와 같이 싱그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젊더라도 꼰대도 호화로운 언어입니다. 꼰대도 못 돼요. 꼰대는 10대, 20대는 3, 40대를 꼰대라 하며 40대는 5, 60대를 꼰대라 하며 그럼 60대는 6, 70대는 7, 80대를 꼰대라 하느냐? 안 하죠. 똑같은 꼰대들이니까. 그러니까 꼰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60대까지는 꼰대 아닙니다. 자, 그 나이들은 늙은이들을 생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들은 늙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성국이가 돈 빨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조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시죠. 띄엄띄엄 받을 때 당을 장악한 탄핵 세력,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세력에 대한 전면적 정치 투쟁을 시작한다. 이게 어제인가 올린 것일 거예요. 어제나 그제나. 얘는 무슨 전면적 정치 투쟁을 네가 하니? 사기꾼입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가세현은 사기꾼이고 이제 가세현이 부정선거로 떼돈을 번 거를 알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고성국이가 이준석 주기로 늙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떼돈을 지금 벌려고 착심을 한 겁니다. 네가 정치투쟁, 전면적 정치투쟁 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 두 번째 영상. 오늘 아침에 올리는 건데요. 이게 송국건이하고 대머리 어떤 놈이 나와서 줄줄 떨던데 철성연대 결성되면은 야권 대통합이 어려워진다. 이 내용을 내가 다 들어봤는데 이거예요. 요점은. 이준석이가 윤석열이한테 지금 모질려 군다. 8월 말까지 입당하라. 최소한 유급값은 쳐주겠다. 응? 그리고 윤석열 쪽에다가 지금 이준석이 압박을 가하고 또 안철수한테는 속값을 두둑하게 쳐주겠다. 근데 나머지는 소용이 없다 이러는데, 자, 이준석이 소를 갖다 나왔죠.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소는 누가 키우노 하고 누구야? 저기 경상도 출신 김 누구예요? 그놈아.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놈. 그놈도 이번에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대. 나오고 되지도 않아 너도. 소는 누가 키우노? 그 말이나 속값을 넉넉히 쳐주겠다. 뭐가 다릅니까? 말 꼬투리 잡고, 그래서 고성국이뿐만 아니라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다 이런 걸 꼬투리를 잡아요. 속값이 아니라 닭값도 안 쳐주겠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고성국의 논리는 이준석이가 안철수도 배제하려고 그러고 윤석열도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는 서로 공격한 적도 없고 서로를 갖다가 제3지대를 갖다가 연합을 하면은 단번에 그냥 국힘이 의원들이 6, 70명이 나오고 국힘은 형해야 되고 그래서 이준석은 망한다. 김종인도 망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철성연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을 쫓아낼 수 있고 국힘을 망해뜨려야 한다 하는 게 고성국의 논리인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연합을 하고 제3지대론으로 그 다음에 홍준표도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참 좋은 구상 아닌가. 연합 아닌가. 쓰레기야 쓰레기 이 자식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욕이 그냥 막 육두문자가 나오려 그래. 자식이라고 끝낸다. 지금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려고 발악을 하는 애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거기다 윤석열하고 부처가 셋이 경쟁을 하라. 그럼 국힘은 망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그 송국건이 뭐 혼술이라네. 그 영남일본가 그놈 뭐 더 무식한 것 같아? 그렇게 20여분을 갖다가 떠들고 있더라고.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홍준표를 데려가지고 가둬버리고 거기서 그냥 고사시키려는 작전에 들어가는 거고, 안철수는 들어와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일단 들어와가지고 안철수도 고사시키려고 하는 작전. 윤석열만은 살려놓고 있죠. 지지율 때문에.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썸네일 보시죠. 이준석 영입 대상들과 경쟁하지 마라. 아니 준석이가 뭐하라고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이라고 경쟁해요. 정리하는 순간이죠. 국힘은 자강이 먼저니까. 그죠? 국힘을 플랫폼으로 깔았으니까 다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고성국이라는 애가 말하는 걸 보면은 확신에 찬 어투로 사기를 쳐요. 원래 사기꾼들은 확신에 차게 상대편을 갖다가 올리고 달리고 하다가 돈 뺏어 먹는 놈들이 사기꾼이죠. 고성국 이놈아가 지금 그러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고고TV가 유튜브 찍기 전에 2년 전에 고성국의 평론을 참 좋게도 보고 잘 봤어요. 응? 근데 이놈아가 아니 보수 분열하고 국힘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는 순간 쓰레기로 제가 취급을 하는데요. 황교안을 갖다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고 황교안을 밀다가 막판에 얘가 말이죠. 황교안이가 막판에 4.15 총선 전에 공천 파동을 일으켰죠. 김영호가 찍은 걸 다 막 헛들어 버리고 사람을 집어넣었죠. 그게 고성국이가 뒤에서 조정한 거다 하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요. 합리적 의심이라 그랬다. 이번에는 홍준표, 안철수, 윤석열을 봐라.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요. 세 명이 뭉치고 세 명을 들여서 유승민이나 원희룡을 작살내라, 하태경을 작살내라 이거 아니에요. 쓰레기라니까 이 자식이. 가보면은 늙은이들 들어가서 그래 그 댓글 읽어보면은 김무성 유승민 욕하고 김종인 이거 늙은이 치명 이렇게 욕하고 지랄 발광들을 다 해. 만약에 내가 제 논조가 틀리고 고성국의 논조가 3, 4개월에 맞다면은 4, 5개월에 맞다면은 내가 당분간 한 일주일만 유튜브 안 찍을게요. 반성을 하고. 이 자식은 반성도 안 해. 그 늙은이들을 데려다니면서 오만 사기를 다 쳐. 도대체 말이 안 돼. 근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늙은이들을 갖고 다니면서 며칠 전에 논조가 다르고 몇 달 전에 논조가 다르고 오늘 논조가 다르고 내일 논조가 다르고 그냥 얼르고 달래고 말해 돈 뺏어 먹고 있어. 아주 나쁜 놈. 지저분해서 말 못하겠어. 이봉규 그놈만은 애 새끼가 완전히 맛이 갔더구만. 얘도 지금 맛이 가기 시작했어. 고승국이.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준석에게 밀어붙이기가 화끈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준석은 들어와라. 철수 너도 들어오고 성렬이 너도 들어오고 준표 너도 들어와라. 들어와서 너희들끼리 지지고 붙고 싸우던 나는 손 놓겠다. 너희들끼리 경쟁해라. 이거죠?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도 너희들끼리 하고 싶고 너희 5명이서 한번 싸워봐라. 최재형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죠. 대선이든 뭐든 경쟁을 갖다 붙여야 돼요. 거기서 생존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준석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며칠만 안 있으면은 국힘의 기득 세력들이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고 쪼고 무너뜨리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준석은 벌써. 그건 모르는 애가 아닙니다. 10년을
국힘의 내부를 다 파악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홍준표라는 거죠. 들어가서 내 TK 꼴통들을 모아가지고 이준석 치고 윤석열도 치자. 안철수는 안 들어와. 걔는 안 들어와. 봐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들어와야 되느냐? 윤석열이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세 놈 중에서 그래도 윤석열이 제일 나아. 아직까지는 윤석열이가 먼저 들어와서 입지를 일단 구축한 다음에 며칠 있다 몇 달 후에 홍준표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이래. 안철수는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 먼저 들어오고 홍준표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안철수는 안 들어온다고 치고 어떻게 돼? 홍준표가 먼저 들어가게 생겼어. 그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8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 마라. 뿅 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꽃가마를 태워달라.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윤석열 쪽은 바라고 있죠. 꽃가마 태워줘. 정리해줘. 그렇죠? 여기서 윤석열 쪽에 실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8월 말이면은 6월 다 갔어요. 6월 보러만 7월, 8월. 그죠? 8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2달뿐이 안 남았어요. 2달 동안 윤석열이랑 무슨 진영을 구축하며 참모들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국힘과 대치하면서 그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이거죠. 제 말씀 드렸죠. 윤석열이가 이제 제3지대에 가서 깃발을 꼽는 순간 윤석열 인기는 팍 떨어집니다. 국힘 지지층에서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요. 이 고성국 이놈의 새끼는 그것도 모르면서 떠들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힘 지지층 중에서 꼴통들이 일부 있고 요번에 이준석을 찍은 개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반반으로 따지면은 윤석열이가 중원에 콧발을 꽂고 안철수와 뭐 연합을 시도한다든가 그걸 하지도 않을 거고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근데 윤석열이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럴 경우도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 국힘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 불문가지야.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힘에서 안 받아주죠. 그죠? 추락하는 지지율의 대선 주자를 왜 받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지지율을 해가지고 신비주의로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왔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김대중 기념관에 가가지고 김대중의 IT 산업과 인권 정책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죠. 그죠? 11일 오후에 간 거야. 이준석이가 당대표 선출되는 날. 그까지 꼼수를 부리겠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얼치기 참모들이 그럴 수가 있죠. 대치관계 세워야 된다. 국힘하고. 이준석 당선되는 날 가자. 난 그렇게까지는 안 봐. 윤석열이를. 그런데 김대중 기념관에 갔어. 그러면 뭐죠? 이 의미는 국힘한테는 녹록하게 입당 안 하겠다. 국힘하고 일단 신경전 버리고 대치전선 갖고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봅시다. 윤석열이가 김대중 기념관을 찾아갔어. 그죠? 또 이제 노무현이 찾아가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쉽게 말해서 극우 꼴통 늙은이들이 김대중 노무현 싫어하죠. 문재인도 싫어하듯이.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명박 박근혜는 감옥에 있고 지가 단지한 애들인가 못 가고 최소한 박정희한테는 가봐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지 앞으로 갈지 안 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 뭐야?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파 입장이나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악할 노릇이죠. 윤석열이도 지금 김대중 기념관에 가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잇겠다 그랬어. 헷갈린다는 거죠. 국힘 지지자나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의 행보가 헷갈린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계속 압박을 하죠.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당대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주호영이 같이 말이죠. 그럼 미직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빨리 끊어내야 돼, 스마트하게. 그래야지 국민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의 입장은 이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이동훈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했다는 애 나와가지고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삼는 거는 실제로 그런 요구가 많다. 주위에서. 그러나 그냥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식은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윤석열과 이준석은 상충이 되지 않는다. 대척점으로 놓지 마라. 지금 2개월 동안 세를 구축하는 건 없어요. 힘들다고. 그런 간복이요 기회주의자가 이거죠. 대단한 피로감이 오고 국민들은 뭘도 모르고 그냥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치를 위한 선봉으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다 뿐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국힘 내부에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유승민하고 원희룡이가 윤석열하고 현재는 대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없죠. 하태경이 나왔는데 하태경은 큰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최재형을 끌어들인다, 김동연을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파괴력이 없어요. 현재는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예요. 그런데 과연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이런 애들이 저는 최재형이하고 김동연이가 국힘으로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들어봐봐야 큰 그게 없어요. 윤석열한테 붙어서 깨집니다. 똑같은 관료 출신인데. 그런데 원희룡이하고 유승민이하고 하태경이하고 윤석열하고 토론을 붙고 논쟁을 붙었을 적에 그 결과를 국민들이 볼 것이다.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만은 장단점 차이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이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검증 없는 그 달권 후보를 꽃강아 태워서 들여놨다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황교안이가 처음에 나와서 이낙연하고 쌍벽을 이뤘죠. 근데 황교안이 와서 막간 행동을 벌이죠. 우파 유튜브나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반기문은 한 2개월쯤 하다가 헐르덩 나자빠지죠. 그렇죠. 고거리도 그랬죠. 과거에. 근데 이해찬 같은 경우는 칼이 있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15년을 갖다가 대선 출마했는데 나자빠져 버리죠.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검증을 받고 안 되면 치우고 그래서 국힘에서 자강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나와요. 자강을 해서 윤석열하고 붙여보자.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지 실체적으로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윤석열은 아직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이동훈이라는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걔가 말하는 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국민이 불러내서 문재인 정권을 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선 8개월 남겨놓고 9개월도 아니고 8개월이야. 그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이 육성으로 대선 출마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나왔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대통령이 해서 잘할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걸 구상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준석 현상이 아무리 우파 유튜버가 쓰레기 돈벌레들이 이준석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 허접지 않은 평론가가 이준석을 디스하고 죽이려고 그래도 전체 국민의 마음과 오히려 좌파 신문이나 중도 신문들이 이준석을 밀고 있어요. 결론은 나 있어요. 이준석이가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명적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세대 교체를 하면 시대 교체를 한다는 게 벌써 시대 정신으로 그 좋아하는 시대 정신을 말씀드릴게요. 시대 정신으로 현재의 시대 정신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준석을 건드리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준석을 공격하는 애들은 향후에 정치권에서 발 못 붙입니다. 안 흔들린다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 60%의 지지를 받았다고. 국민의. 그게 민주당이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지지장하고 무당천만 60%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게 민주당까지 확장이 돼버리면은, 그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진보층도 빼버렸잖아요. 요번에 그 국힘 여론조사에 그까지 확장을 되면은 70% 정도가 이준석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힘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 쓰레기 고승국 같은 애가 아주 나쁜 놈이야. 무슨 네가 전면 투쟁을 해? 얘의 논리는 간단하죠. 고승국의 논리는 이준석을 쳐내기 위해서는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을 같이 엮어서 쳐내야 한다. 병신이야 병신. 내가 보니까 자식 그거. 어떻게 그래 뻔뻔한 얼굴로 계속 그런 방송을 해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일자무식이 나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데 그런 놈이 박사라 그러고 확신에 차게 사기를 치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 변화무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쯤에 대선 주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작년부터 그랬고 3월 4일날 윤석열이가 퇴사 그러니까 뭐야 검찰총장으로 사퇴변을 했고 벌써 100일이 지났어.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붙여라. 붙여서 검증을 하자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일단은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성패를 떠나가지고 접전으로 가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강한 대선 후보가 나타나고 기본이에요. 기본. 꽃가무태여가지고 나중에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 고승우 너 같은 쓰레기는 말이야. 옛날에 황교안 빨았으니까 황교안,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연합시켜. 그리고 너의 당을 차려. 참으로 잘 되겠다. 내놓는다 그냥. 희한하게 그 이상한 놈들인데. 응? 아니 국힘 자체가 견조하게 지금 국힘이 40%를 뚫고 있죠. 지지율이 이준석 현상 때문에. 국힘이 자강을 하고 지지율을 갖다 높이고 나서 이준석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들어오는 게 맞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40% 되면 국힘 지지율이 40%가 돼요. 그죠? 왜 그걸 깨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고성국이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란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이 현상이 부르짖고 이준석이가 판을 장악했어요. 정치판을 다 흔들어 버렸어. 이준석 중심으로 가요. 민주당에도 이준석한테 지금 끌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에도 인정하는 이준석 발언과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의 리더하에 대해서 왜 국힘 내부 김재원이 같은 애가 배수진이 같은 배수진이 한다. 그거 누구야 그거? 배 누구야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배현진이 같은 애가 고성국 같은 쓰레기가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국힘 40% 지지율과 윤석열 40% 지지율을 왜 해방을 올려하려냐 그러지. 깨려고 그러냐 그러지. 아주 나쁜 놈들이지. 지금 이니시티브는 이준석한테 다 넘어가 있다고. 다 넘어가 있다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제3지대로 나오던 안철수하고 철석연대를 하던 지화를 하던 아무 효과도 없고 충격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아요. 충격파를 던져줄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윤석열이가 안철수하고 제3지에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그러냐 하면요. 윤석열의 지금 참모라는 것들이 서울 법대 중심으로 돼 있다고요. 관료 출신. 그런 애들이 윤석열을 안철수를 인정하겠느냐 말이죠. 법대 출신 애들이 이거 강구한 고지식한 성격을 고지식한 그 개념을 가진 애들이
이걸 어거지로 방송하는 거 이 우파 유튜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그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이해도 안 가고 몇만 명씩 보고 돈 갖다 바치는 거 보면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지금 한 곳으로 수렴해야 돼요. 윤석열이든 국힘 당내에서 나온 사람이든 경쟁을 붙이고 토론을 하고 함농을 뽑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이준석 죽이기다, 김종인 죽이기다. 김종인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논리가 나 기가 차이고 늙은이들을 돌아다 그 얼얼 달려고 말이야. 옥장판 팔아먹고 술 팔아먹고 이러는 거 보면은 기호 2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안철수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아이고 피곤하게 생겼어요. 몇 개월 동안. 빨리 결정을 하고 아무데나 가서 깃발 꼽아. 윤석열이는 주문에 꼽든 안철수가 하든 국힘에 들어가든 협상을 하든 그래야지 뭐가 우리도 뭔가 분명한 구도가 나오지. 이게 관료 출신들의 문제라니까. 이게 공무원 출신들의 문제라니까.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런 걸 찍으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